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곳들은 있거든요. 노원, 도봉, 강부 이런 쪽의 단지들, 그리고 성북구의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하락장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곳들이거든요. 인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요. 경기도 외곽 또 멀리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은 사실은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외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지구청에서 조금 빠지는 지역들, 뭐 죽전이라든지 조금 덜 오른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경기도권에서 가격이 좋은 곳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어서 올해로 만 13년 차이고요. 또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또 작년에는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출간한 옥동자라고 합니다. 하락장에도 상승장에도 살아남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나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편안한 또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입지 좋은 아파트를 얼마나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한 투자,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입지와 좋은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입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되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일단 교통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군이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 플러스 학원가가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이것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을 보통 저희가 학군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과 학군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은 물론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순환을 가져가지만 늘 가격이 오를 수만도 없는 것이고 늘 가격이 떨어질 수만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 상승장의 경우에는 바닥 가격 대비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곳들이 많았고요. 또 이번 하락장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곳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은 상승장일 경우에는 2배, 3배가 고점일 가능성이 크고 하락장일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으면은 이 정도 가격을 바닥 가격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가격을 생각하신다면은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2년에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2012년은 하락장의 거의 끝 마무리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2년 정도를 바닥으로 찍고 곧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이제 2012년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요. 물론 뭐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2012년이라는 투자 시점은 뭐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 그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2012년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2013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2012년에 투자를 했었던 것처럼 그때의 어떤 그런 사례를
최근에 어떤 시장에 대입을 한다면은 작년 초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조금 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조금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하락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다 안전한 투자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지키는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원칙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뭐 주식, 부동산 뭐 다 떠나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처음 실행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그 투자의 어떤 경험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투자 어떤 본인의 원칙이 이제 역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2012년 그 하락장에 투자를 남들이 2012년에는 아무도 투자를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2012년에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니까 지금도 투자를 남들을 따라하는 또 시장 흐름에 어떤 그런 편승하는 추격 매수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남들이 조금 멀리 할 때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하고 남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에 오히려 저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실제로 이제 실행해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어떤 하락장 또 그 상승장 초반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가요? 사실은 더 좋았던 것은 작년 초 그리고 올해 초가 사실은 좀 좋았을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고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또 신축 인기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인기 지역은 조금 늦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는 입지들 1.5급지, 2급지 이런 곳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온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이 하락장을 바닥으로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가의 상승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셋값이 58주 연속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 계속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거주하기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수요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규제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일부 조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서 다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어떤 대출 규제를 또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 또 두 번째의 어떤 흐름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숫자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도자 숫자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매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시장의 어떤 지금 반등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측면들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을 그 하락장으로 만든 요소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락을 만든 요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다 완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금리는 물론 지금 더 이상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점 대비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2% 후반대 또 3% 초반대까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하락 요인으로 금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대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초에 이제 신생아 대출이 시작이 되면서 구매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규제 지역이 대부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추세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특별히 뭐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좀 빠뜨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공급 물량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신축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초강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서울에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지 못하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3기 신도시도 사실 2030년 이내에는 지금 공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이제 가격 인상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에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전까지, 뭐 제가 볼 때는 27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27년까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보이고요. 금리 인하 시점과 좀 맞물려 있겠지만 빠르다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방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광역시 중심으로, 또 광역시 안에서도 광역시 핵심 지역 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올해 가을 또 내년 초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지방까지도 전해지긴 할 텐데, 그 온기라는 것이 전 지역이 다 온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핵심 지역들, 선호 지역들 또 이런 곳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조금 회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서울은 사실은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곳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도강이라고 하죠. 그 노원, 도봉, 강부 이런 쪽의 단지들, 그리고 또 뭐 성북구의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막 이제 하락장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곳들이거든요. 물론 입지가 대단히 좋다, 인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좀 늦고 따라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물론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미래 예측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덜 오른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서울에서는 노도강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경기도권에서도 경기도 외곽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그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 외곽 또 멀리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은 사실은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외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안에서도 인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분당선 라인들 쪽에 보시면은 뭐 수지구청 쪽이 인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수지구청에서 조금 빠지는 지역들, 뭐 죽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단지들은 또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른 곳을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먼저 오른 곳을 따라 붙을 수 있는, 순차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곳들에 조금 미리 진입해서 기다리는 전략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경기도권에서는 투자할 곳,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경기도권에서 가격이 좋은 곳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